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5일 오전 11시 35분입니다. 한국이 지방선거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사이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에서 9일 사이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대변인은 오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진핑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이런 최고위급 만남은 지난해 9월 초 김정은이 중국의 전성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북경을 방문한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오늘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동지가 6월 8일에서 9일 사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도 중국도 이 당을 국가 위에 놓고 있습니다. 일당 지배 체제입니다.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가 이 북한과 중국의 공통점입니다. 시진핑의 방북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동맹관계를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1961년 김일성과 주얼레가 체결한 중국, 북한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6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조약에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여 전쟁 상태에 처하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 시진핑의 방북이 남다른 의미를 갖느냐고 하면은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전방위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더 가까워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을 파견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은 혈맹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같이 피를 흘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오래 갑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관계는 두 핵무장국가의 협조관계입니다. 여기에 옛날 같으면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견제를 하게 되는데 그 견제를 중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의 방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면 시진핑의 중국, 푸틴의 러시아, 김정은의 중국이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세 나라는 핵무장 국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한일 관계는 큰 말씀 없이 흘러가지만은 한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안보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주 기괴한 입장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이게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정체성과 맞지 않고 헌법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개 국가론은 반역입니다. 북한은 헌법상 우리의 영토인데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두 개 국가론입니다. 반역 중에서도 이건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눈여겨보는 시진핑, 김정은, 푸틴은 이 기회에 이런 한국을 대상으로 한번 모험을 해보겠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서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백령도를 뭐 점령을 하든지 연평도를 포격하든지 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반격을 하겠다고 하면은 김정은은 핵무기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핵무기 쓰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반격을 할까요? 반격을 하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쓸지 모릅니다.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게 되는 거죠. 악마의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지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전망에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닥쳐오고 있고, 지금은 김정은이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속 변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미 철동 같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의 북한 방문에 따른 북한, 중국, 러시아의 협력관계, 거의 동맹관계, 여기에 대한 대응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핵이 없는 나라가 외톨이가 돼가지고 핵을 가진 세 나라를 상대하겠다고 하면 그건 자살행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느냐? 없으면 국민들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가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보가 흔들려버리면은 그 위에 경제, 국민들의 삶도 다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은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나 성급한에 매몰되다가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시 잊었는데 이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사건이 하나 생긴 겁니다. 한미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수도권에 2중, 3중의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야 되고, 이 방어망은 한국 실력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한미일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한미일이 같이 수도권에 2중, 3중의 핵미사일 방어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수도권에 사는 2,500만 명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거 하지 않고 지금 전작권 환수, 그게 뭐가 급합니까 지금? 무슨 순위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힘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핵카드를 들이밀 때 트럼프가 우리를 제대로 도와줄까요? 일본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버팁니까? 핵이 없는 한국이 핵을 가진 세 나라를 상대로 어떻게 버티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이런 게 이번 선거의 큰 쟁점이 돼야 되는데 한국 국민이나 군대나 정권은 죽고 사는 문제를 미국에 의존해놓고 미국에 맡겨놓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언제는 그런 시대가 끝나는 큰 사건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시진핑의 북한 방문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경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안보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장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가 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가 이 순간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한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김정은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이 현실을 직시를 하면은 오늘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